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글로벌 디펜스 연수 팬 여러분. 자, 생명을 살리는 방송, 나라를 살리는 방송, 세상을 살리는 방송, 영혼을 깨우는 방송,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반도체 공급 대란이 만드는 동북아시아 신국제 질서,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자, 백악관에서 4월 12일 날 반도체 공급난 대책회의가 있는데, 여기에 삼성도 초대가 됐다고 합니다. 지금 전 세계 그 반도체가 부족을 하다고 하는데, 이게 왜 반도체가 부족하냐? 갑자기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됐죠. 언택팅 사회. 뭐 그러다 보니까 화상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성능의 PC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소리만 주고받고 문자만 보고 뭐 그 정도였는데, 핸드폰으로도 화상 회의를 해야 되니까 고성능의 핸드폰으로 또 바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고성능 핸드폰 수요도 많아지고, 그리고 집 밖을 안 나가니까 뭐 닌텐도 게임 같은 그런 게임 콘솔 이런 것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AI 그리고 5G 뭐 이런 뭐 장비들이 또 들어오고,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던 그런 PC들은 또 쓰기가 애매하니까 또 전체적으로 AI나 인공지능 뭐 그런 부분에서 호환이 되는, 전체적으로 PC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도 또 많이 필요하게 되고,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왔습니다. 그런데 자동차 회사는 반도체가 없어 난리인데, 삼성전자는 왜 생산을 끌까?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부가가치 산업이고 조금 구식 기술이라고 하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답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공장을 세워야 된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쭉쭉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중국은 이게 심각한 게, 자동차용 반도체 자급률이 10%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자동차용 반도체 설비로 전환을 하면은 다시는 이제 그 최첨단 반도체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, 중국에 있는 업체들, 반도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런 설비로 바꾸는 순간, 중국은 이제 첨단 반도체 공급하는 게 그나마도 이게 지금 모자랐는데, 공급하던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공급이 어려워지는 뭐 그러한 상황,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자동차 산업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조업 중단하는 것들이 이제 속출되고 있다. 이게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이 이제 문을 닫겠죠.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,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미국 업체나 뭐 한국, 일본, 대만, 서방 업체들, 유럽 업체들은 반도체 공급이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, 빨라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지 이게 이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 그러는데, 나중에 공급을 받으면 돼요.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기업들 거의 대부분 다 뭐 275개를 지금 뭐 제재를 걸어놨다고 하니까, 그런 기업에다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. 안 그래도 우리도 쓸 게 없으니까는 뭐 중국에다가 줄 반도체가 없지만은, 이 서방 업체들이 다 쓰고 남는 반도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한테 반도체를 공급하기가 지금 껄끄러워지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, 중국 내부에서는 반도체를 또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, 중국의 그런 최첨단 기업들, 샤오미라든지 뭐 화웨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문을 닫는, 부도가 나는 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. 뭐 자동차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로 문을 닫는,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연쇄적으로 그 체인 사슬에 있는 하청업체들까지 줄도선하는 뭐 그러한 일들이
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6개월, 1년, 이건 뭐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기다려 줄게요 하지만은 중국은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야야 뭐 중국하고 굳이 뭐 거래할 필요 있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개인 기업을 46건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하는데 홍콩 선거를 지금 개편하는데요. 선거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중국이 지정한 사람들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야, 이 홍콩 선거 개편에 연루된 사람들 그 24명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명단에 올렸다. 그러면 작년에 10명, 올해 24명, 그러면 34명인데 이게 지금 난감한 게 중국 정부는 야 미국 말 듣지 마. 너희는 우리 말만 들어. 근데 이 중국에 있는 은행들, 그 홍콩, 뭐 마카오 은행장들이 중국 말을 듣자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중국 말을 듣고서 이 34명한테 야 거래 거래를 터자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야 세컨더리 보이콧 알지? 우리하고 거래 못해? 미국하고 거래 못하면 은행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이 서방의 업체들이 야 중국에 공장을 놔두면은 야 반도체도 못 구하고 이거 뭐 금융 어느 은행이 어떻게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은 그 은행 자금 동결되면은 그냥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야야 발 빼자 뭐 그런 여론들이 지금 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그 홍콩에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안 되는 기업들,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은 3년간의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야 그 자료 공개 못하겠어. 그런 기업들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아니 뭐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뭐 매긴다고 하니까는 아니 불안하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면요. 이 홍콩에 투자한 기업들이 이게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겠죠.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홍콩 자체를 특별 대우를 안 해주겠다,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홍콩이 그냥 수없이 많은 중국의 도시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된다.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캐리남 홍콩 행정장관의 이 사람한테 작년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했는데 이 누가 거래를 했는가 지금 금융기관을 색출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본보기로 엄청나게 세게 제재를 할 건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뭐 나머지 기업들 놀래가지고 다 알아서 기겠죠. 그러다 보면 중국, 홍콩, 마카오 은행들이 서방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붕괴가 될 거고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뭐 기존에 버블 터질 거고 뭐 중소기업들 무너질 거고 이제 중국발 그런 경제 쓰나미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지금 부족을 하고 산업의 피인 달러가 이제 탈러시를 탈중국할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경제가 붕괴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? 지금 미국의 설계도를 열심히 가져가 가지고 미국의 F-21을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뭐 젠 20, 젠 시리즈 비행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스텔스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삼각, 이 빨간색 원을 보시면 삼각 날개, 카나다 날개 이런 게 있으면 스텔스기가 안 됩니다. 근데 스텔스기라고 주장을 해요.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엔진 공급을 안 해줍니다. 그러니까 중국산 엔진을 집어넣으니까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안에 무기를 많이 넣으면은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무기를 빼고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전투기를 무기를 빼면 왜 띄웁니까? 그냥 에어쇼용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젠 20 뭐 저런 비행기들을 만든 지가 벌써 10년, 15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대량으로 찍어내 가지고 대량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엔진이 안 되니까 대량 생산을 못 하고 또 다른 시리즈를 만들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 엉망이 되니까 또 다른 시리즈를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엔진이 고자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.
근데 지금 앞에 그 들어가는 그 레이더 같은 경우는 미국 이스라엘에 최첨단 레이더가 들어갑니다. 근데 미국이 뭐 이스라엘 보고 야 그 팔지 말라고 하겠지 팔아라 하겠습니까? 그럼 앞으로 그 레이더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도 공급이 안 되고 중국 내에서 공급하던 그런 최첨단 장비들도 공급이 안 되고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에 레이더도 깡통이고 엔진은 고자고 그런 비행기들을 뭐 몇십 대 몇백 대를 만들어 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. 자, 그런데 그게 중국의 함정들 항공모함 다 똑같습니다. 이게 중국의 이 해군력을 키우려고 이 함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선소가 전부 다 이 엉망진창이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수주를 일반 상선 수주를 못 하니까 조선소가 망하니까 그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함정을 조선소 대량으로 건조하다 보니까 함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고 엔진도 고자고 전자장비 당연히 고자고 그리고 고압이 걸리면 파이프라인이 다 터져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만드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5년, 10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함정, 뭐 항공모함, 뭐 잠수함 뿐만 아니라 뭐 전투기, 헬기, 장갑차, 전차 이런 것들이 부품 부족으로 이제 가동 중단되는 뭐 그러한 사항들이 올 겁니다. 이제 북한처럼 되는 거죠. 예. 그래 간다. 근데 반면에 미국이 한국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? 우리가 F-35 스텔스 전투기를 40대를 사오면서 뭐 20 몇 개의 24가지인가요? 뭐 이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그중에 핵심 에이사 레이더 뭐 등등 그런 특수 센서 기술 4개 빼고는 미국이 거의 한 20개 가까운 그 기술들을 다 이전해 줬습니다. 근데 그 핵심 4개 기술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버렸습니다. 거기다가 한국이 자동동체 조립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미국도 없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한 명이 11일 동안 조립을 해야 될 일을 한국은 2.5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한국한테 달 탐사 위성 기술을 또 이제 이전을 하는데 이 달 탐사 위성 기술이라는 게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입니다. 뭐 이런 걸 지금 이전하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도 미국이 한국한테는 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라. 부품까지 면허 생산하라.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이런 항공 우주 기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전투기 기술 공격 헬기 기술 이런 무기 만드는 기술들을 대거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각종 최첨단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이제 엔진 기술 우리 나로호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 기술이죠. 그런 로켓 기술 이런 기술들을 이제 대거 이전하고 있고 영국은 항공모함, 핵잠수함 기술 이런 뭐 특수 함정 건조 기술을 한국한테 이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도산 안창호 잠수함 3,000톤급 잠수함이 있는데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. 뭐가 특이하냐면 3,000톤짜리 이런 그냥 일반 디젤 잠수함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에는 그 SLBM 수직 발사형 그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전 세계에 단 한 척도 없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한국의 잠수함만 배터리로 가는 잠수함인데 그런 수직 발사관을 탑재를 한 거죠. 야 이건 이상하다. 이거 선체나 이런 걸 보면은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국의 그 핵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밥콕이라는 회사가 뒤에서 기술 자문을 해줬다. 설계 자문을 해줬다. 뭐 그런 이야기들이 물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확인은 안 된다. 뭐 이런 군사 이야기는 확인은 안 되는데 물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.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기술도 지금 막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도를 보시면 미국은 한국한테 전투기 기술, 뭐 최첨단 공격 헬기 기술, 그리고 이제 장거리 로켓 기술, 항공 우주 기술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
미사일 기술, 초음속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 또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영국은 이제 잠수함, 핵잠수함, 핵기술, 뭐 항공모함 뭐 이런 기술. 그리고 영국이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프랑스는 또 야 우리도 핵잠수함 기술 줄게 뭐 그러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웃기는 게요. 과거 같았으면은 한국이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이제 핵무기 만들려고 뭐 유럽 업체들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미국이 다니면서 회방을 놔서 안 돼, 주면 안 돼 했는데 지금은 뭐 영국이 막 나서서 준다, 프랑스가 나서서 준다, 뭐 한국이 핵 개발한다, 뭐 그래도 미국이 아이고 나는 못 들었어, 나는 몰라, 뭐 그 한국이 알아서 하든지 뭐 저거 팔자 저거가 뭐 개척하겠다는데 그러고 모른 척하고 그냥 뒤에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인도랑 호주가 또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. 뭐 그러고 있습니다.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샀고요. 지금 이 AS 레드 21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도 지금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국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 인도는 뭐 K9 자주포 100대 그리고 뭐 비호복합 요 방공포를 갖다가 3조 원치 또 사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잠수함도 뭐 한 8조 원치 살려고 하는데 이 스펙 자체가 딱 한국의 3,000톤급 잠수함에 맞춰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한국한테 막 돈도 주고 막 기술도 주고 시장도 열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때려잡는 최선봉에선 이제 싸움 따구로 키우는 거죠. 옛날에는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 막기 위해 가지고 조선을 키우려고 했는데 조선의 그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야 일본이 그 영일 동맹 맺고 영국이 일본한테 막 온갖 무기 뭐 이런 것들 다 기술을 줍니다. 그 미국도 일본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한국을 식민지로 삼게 만들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게끔 그렇게 했습니다. 그 국제 정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처음에 이 오퍼가 왔는데 야 너희가 러시아 막아주면 우리가 돈 줄게 무기 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가지고 뻥 발로 차버리다 보니까 영국이 조선을 집어삼키고 러시아를 막아내는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역사가 100년 만에 다시 반복이 되는데 그 100년 사이에 우리가 뭐 6.25도 있고 했지만은 그 덕분에 군비 증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이 60만이 대군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. 그리고 뭐 예비군이 500만 뭐 520만이라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의 남자들 다 총 쏠 줄 아니까 뭐 거의 총 쏘는 사람 다 동원하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이 한반도라는 이 휴전선에 집결해 있는데 러시아 전체 군사가 한 7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러시아의 국방비가 한국하고 뭐 비슷비슷합니다.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가 프랑스나 영국을 이미 넘어섰고요. 그리고 지금 뭐 한 몇 년 있으면 일본도 넘어선다고 하고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등입니다.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 밑입니다. 이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싸움닭으로 쓴다. 그게 영국, 뭐 프랑스, 러시아, 미국 뭐 이런 세계 강대국들의 그런 뭐 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책은 꼭 좀 사서 보십시오. 방위산업 40년 도전의 역사 요 책은 여러분 꼭 좀 사서 보시는 게 이 대한민국 산업화 그 현대화의 비밀이 이제 숨어 있는데요. 이승만 대통령,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중화공업을 왜 했냐? 사실은 북한이 뭐 제2의 6.25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은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러니까 무기 만들려고 이제 중화공업에 투자를 합니다.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한 700페이지입니다. 화보도 아주 좋고요. 010-6832-0325입니다. 5만원이고 택배비 포함입니다. 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. 이런 책은 좀 사서 보시면요. 과거를 알면요. 미래가 보입니다.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눈물 없이는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. 제2의 6.25가 터지려고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느꼈던 그 공포, 그 절박함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묻어나 있는데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그래 말씀하시는데 박정희 뭐 독재자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
뭐 요 책은 한번 읽어보시고 왜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, 뭐 그런 것들 좀 사정을 한번 보시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 당시에 그 눈물 나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 20분 됐네요. 예. 자, 뭐 국민 여러분, 뭐 아무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갑자기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게 전 세계가 한국을 밀어주는가, 뭐 그런 내용도 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